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나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긴 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읽어주시고 조언 주세요.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32살, 남편은 36살이고 연애 12년 하고 올해 3월에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양가 부모님, 일가 친척분들 여러 번 뵀었고 이번 연휴에 시할머니 생신이어서 시댁 가족 다 모여서 밥 먹기로 모였습니다. 수원의 한적한 시골입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안 계세요.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토요일 오후 2시쯤 도착했고 그 뒤로 이모님 가족분들이 한 가족씩 오셨어요. 참고로 저희 시댁 어르신들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항상 여자친구로 인사 오더니 이젠 조카 며느리가 돼서 더 이뻐 보인다며 음식 만드는 것도 기름 튀기니 가서 TV 보라고 하시고 설거지 그릇 몇 개 생긴 거 닦으려고 하면 어느 분이던 우리 조카 며느리 싱크대에 못 가게 해라 하실 정도로 다들 너무 잘해주십니다. 그야말로 시월드라는 것도 시집살이라는 것도 전혀 못 느낄 정도로요. 이모님 중에 일찍 딸을 낳으셔서 지금은 40살인 남편 사촌 누나, 저에겐 형님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저 12년 동안 연애하는 동안 5번도 못 뵀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해서 마지막으로 뵌 게 결혼식이에요. 근데 그분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음식 차려서 할머니 생신 선물도 드리고 일가 친척들 다 모여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가족끼리 단합도 잘 되고 때 되면 놀러도 같이 다니시고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아가씨, 도련님들도 밤 늦게라도 혼자 학원 끝나고 찾아올 정도더라고요. 생신 파티가 한 차례 끝나고 어르신들은 술을 한 잔 더 하셔서 안주도 이것저것 내가고 새벽 2시쯤에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어른 아이 합쳐서 30명가량 되는 인원이 자려다 보니 10명 정도는 거실에 이불을 한 줄로 깔고 순서대로 자기로 했습니다. 제가 있던 줄을 설명하면 이모님, 우리 어머님, 제 남편, 형님 남편 이해가 잘 되실지 왼쪽부터 순서예요. 이 순서로 자기로 하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리곤 형님 되는 분이 저랑 제 남편 머리맡에 와서 제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동생 어렸을 때 누나 하고 따라다니더니 다 커서 결혼을 했네. 담소 나누는구나 하고 웃으면서 고개를 돌려봤는데 남편이 씩 웃으면서 뽀뽀할 때 혼자 쩝쩝 소리 내면서 입 내미는 거,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뽀뽀해달라나 순간 그랬는데 그 형님 되는 사람이 남편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쪽소리 나게 입을 맞춘 거예요. 순간 전 너무 멍해서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입에는 아니죠 했더니 자기도 순간 멍하더니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불 끄고 누워있던 터라 그 장면을 본 건 저뿐이고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이모님이랑 저희 시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뭐가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남편은 눈 꼭 감고 자는 줄 알았더니 자다가 웃음을 못 참겠는지 푹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더 황당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가 물으시길래 형님이랑 신랑이랑 입 맞췄다고 하고 실소가 너무 터져 앉아서 벽 보고 있었습니다. 나갔던 형님이 들어오더니 나 지금 집에 갈 거야. 나만 미친년 됐네. 랍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지가 한 짓인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네가 가던 말던 내가 뭔 상관이냐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말리러 따라 나가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나가시는데 저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저도 뛰어나가니 어머니가 자리 비켜주시더라고요. 나 나갈 거야. 놔 하면서 잡는 제 팔을 뿌리치길래
다시 잡으며 제가 그랬습니다. 가면 제가 가야지. 형님이 왜 가세요? 기분 나쁜 건 전데 형님이 가시면 식구들한테 저 진짜 나쁜 년 되는 거고 형님도 결혼하셨으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저 결혼하고 2달 만에 첫인사 온 건데 이 상황을 봤으니 억울하면 제가 억울하지. 왜 형님이 억울한 것처럼 가려고 하세요? 했더니 쪼그리고 앉더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올케한테 미안한 일이랍니다. 근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오랜만에 보니 아기 때 생각이 나서 순간 그랬답니다. 저는 외동딸이라 그 지긋한 애정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친척들 만나도 뽀뽀를 하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고모나 이모 어른들한테 뽀뽀하면 했지. 달래는 와중에 형님이 그럽니다. 올케가 그런 거 싫어하면 내가 올케 신랑 그거 하나는 꼭 고치게 해줄게. 우리 동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나고 내 말을 제일 잘 들어. 더 이상 말이 길어지면 저도 사이코 되는 것 같아 네네 하고 달래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시어머니 생각해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저 그날 자라고 누우라는 시어머니 잠드신 거 보고 새벽 5시까지 못 자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3시간은 좋게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고, 둘째는 술 취해서 잠만 자는 남편이 너무 싫었고, 셋째는 내가 아무리 성격이 지랄 같아도 여기선 꼭 참아야 한다 다짐했습니다. 아침에 들어가니 아직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잠깐 옆에 누웠다가 다들 일어나셔서 상 차리는 거 도와 아침 먹는데 그 형님 부부는 형님 남편 출근 때문에 먼저 갔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오손도손 어제 얘기가 나왔고 어른들도 다 알게 되셨는데 깔깔하며 어이구 실수했네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우리 조카 며느리 속 많이 상했겠네 그 미친년 그거 왜 그랬대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선 이게 그냥 에피소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촌이 제일 어른이신데 제 신랑 보고 넌 얼른 사과하고 며느리도 마음 풀어라 하셔서 남편은 죄송합니다 하고 전 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저 왔다 갔다 할 때 제 옆에 와서 미안하다고 2-3번 얘기한 것 같은데 분이 안 삭혀 그런지 잘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꾹꾹 참고 어른들 앞에선 싸우면 안 되지 싶어 참다가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랑 신랑이랑 저랑 셋이 차를 탔는데 어머니가 이제 너희 둘이 있으니 얘기한다며 신랑 보고 이건 네가 100번 잘못한 거고 실수한 거다. 아무리 친하고 뭐를 해도 넌 장가간 남편이고 네 부인을 챙겨야지. 네 행동 어디서도 용납 안 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저에게도 어제 일이 맞는 일이라 네가 화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100번 잘못한 일인데 어쩌겠냐. 이미 일어나버린 일이고 네 형님이라는 애는 어려서부터 위아래 없이 자라 버릇 없고 하니 네가 이해해라. 어른들 앞에서 참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에 가서 둘이 있을 때 화내고 남편 보고는 너는 100번 빌고 잘해줘라 하셨습니다. 저는 네 한마디 했고 남편은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자중할게요 하더니 코 골고 잡니다. 저 운전하는데요. 어머니가 뒤에서 어깨를 탁탁 치며 너 애기 운전하는데 뭐하냐며 깨우니 네 일어나요 하더니 또 코 골고 잡니다. 제가 그냥 깨우지 마시라 하고 집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는데 이것저것 싸주신 거 정리하니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저랑 무슨 얘기라도 할까 싶어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옆에 앉았는데 이틀간의 일이 너무 기가 차고 황당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한 10분간 아무 말 없이 울었는데 우는 저한테 적당히 해라.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왜 울었지 싶더라고요. 쓰레기 같아. 지가 입 맞추고 자기만 미친년 됐다고 뛰쳐나가는 그 사람이나
나보고 지금 상황에 적당히 하라는 당신이나 내 눈엔 다 똑같은 쓰레기야 하고 울음 딱 그치고 잠옷바람으로 지갑이랑 차키만 대충 챙겨 나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행 가서 나중에 오신다 해서 거기 가서 푹 좀 자야겠다 싶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눈 뜨면 뭐 챙겨 먹고 또 자고 이틀을 쉬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전화 정확히 5통 왔고요. 오늘 친정 부모님 오시면 저 싸워서 왔던 거 알면 속상하실까봐 정리해놓고 신혼집으로 오니 어제 신랑 친구들이 왔었나 보네요. 빈병이고 설거지고 싹 깨끗이 해놨으나 베란다에 남편 담배가 아닌 다른 종류의 꽁초가 재떨이에 건물주한테 문자도 왔네요. 쓰레기 분리수거 잘 안 하면 안 치워가니 잘해서 버리라는 메시지와 함께 버려진 쓰레기 사진. 저 연애 12년 동안 우여곡절 정말 많았지만 항상 대화로 풀고 우리는 대화가 잘 되는 게 제일 장점이라 오래 만난 거고 싸워도 잘 화해할 수 있다고 서로 얘기하며 만났습니다. 수원에서부터 오늘까지 대화가 안 됩니다. 이티랑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외계요. 사랑받고 있다 생각했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고 정말 사랑과 전쟁에서도 못 본 내용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라 두서없고 길지만 털어놔봤습니다. 이 일로 헤어지거나 하기보단 현명한 방법이 있거나 다른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시면 주저 말고 조언해주세요. 친구들한테 말해봐야 안 나오고 뭐하냐는 말밖에 못 들었어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형님 남편이란 사람 뭐 했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고주망태 돼서 코 골고 구석으로 굴러가서 잤습니다. 원래 자는 자리도 남편 옆이 형님 남편인데 자기 혼자 굴러가 잡니다. 아마 다들 쉬쉬해서 이 난리 난 건 그 댁은 모를 거예요. 형님이란 사람 시댁에서 맨날 탈탈 털려서 그날도 시어머니 욕만 주구장창. 그 집에서 알면 아마 난리 나겠죠. 성질 같아선 그 형님 남편한테도 당신 마누라가 이사단 내서 난 이혼 한 해 만에 하는데 당신 댁은 평온하냐 묻고 싶지만 그 양반은 또 무슨 죄인가 싶어 참고 있고요. 자작이라 하신 분들 이 일이 자작일 수 있을 만큼 황당한 일이구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뭔가 증명을 원하시면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시어머니 전화번호라도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이거 베스트에 가면 욕해주신 분들 댓글 프린트해서 결혼사진 옆에 붙여두라더군요. 네가 이만큼 쓰레기다 라고 보여주라며. 두 번째 추가, 한 번 덧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줄 저만 몰랐나 봐요. 먼저 댓글 주신 분들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잘 읽었습니다.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풀지 못한 상태라 별다른 후기를 말씀드릴 게 없네요.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내고 있고요. 남편은 거실에서 전 방에서 안 마주치고 있어요. 이게 뭔 하숙집도 아니고 진짜. 물론 집안일도 저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있고요. 배고프면 나가서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오고요. 친정집 다녀갔다는 거 친정 부모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별 말씀 안 드렸고 갈라서게 되든 잘 풀리게 되든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지. 괜히 해결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렸다가 속만 상하실 것 같아서요. 참고로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 글과 댓글들은 남편한테 꼭 보여줄 생각입니다. 장기전이 될 것 같아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결말은 꼭 다시 올릴게요. 다시 한번 응원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부부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남녀가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게 되어서 열애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누구나 꿈꾸듯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꿈꾸었지만 남녀는 행복하지 못했다. 각자가 바라보는 삶의 목표가 달랐고 바라보는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남녀 모두 행복을 꿈꾸었지만 행복을 이루는 구체적인 가치관이 달랐던 것이고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더더욱 크게 차이가 났다. 남녀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고 만점짜리 육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육아 방법과 수단의 불일치로 다시 행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 남녀의 미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삼류 소설처럼 제 마음대로 써본 것이지만 저희 부부의 현실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으로 공기업 팀장급으로 공채 시험을 봐서 입사하였고 10년 넘게 재직 중인 갓 돌진한 아기의 아빠입니다. 저도 동갑으로 같은 회사의 사원으로 공채 시험을 봐서 입사하고 10년 넘게 재직 중입니다. 저희 부부의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는 경제관념, 육아 방법, 자아 실현 방법에 대해서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조건은 3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이고 부부 간의 문제는 둘 간의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생각의 차이가 커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된 것이니 서로 간의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첫째, 육아 방법. 둘째,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 셋째, 자아 실현 또는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일지,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합의가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다릅니다. 첫째로 저희 부부는 경제관념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안정된 공기업을 선택했습니다.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기업 시험에 몰두했고 운 좋게 시험에 합격하여 직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 것은 베풀고 쓸 것은 쓰면서 살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어찌되었건 우선적으로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로서도 저의 입장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축을 하고 아끼는 것도 적당한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경제적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엊그제 아기 돌잔치를 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처가 식구들이 천안처가로 돌아가는 방법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명역 코스트코에 갔다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겁니다. KTX로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4명의 처가 식구들이 광명역에 갔다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는 범잡한 방법으로 처가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버스비와 KTX 기차비 몇 푼 차이 때문이라면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KTX 특실로 모시지는 못해도 서울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가시도록 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차 타고 가시라고 표를 멋대로 예매해서 타고 가시도록 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가족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가장 잘해주고 싶습니다. 조카들에게는 용돈도 많이 주고 싶고 입학이나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잘 나온 경우 등 칭찬해주고 축하해줄 일이 있으면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KTX냐 고속버스냐 같은 맥락의 일들로 저와 생각이 많이 부딪힙니다. 두 번째, 돌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입는 옷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애초에 부부 한복 2벌을 대여료를 내고 빌려 입기로 했었는데
저는 항복을 빌리는 것보다는 각자 정장을 한 벌씩 구입하는 것이 나중에도 입을 수 있으니 낫지 않겠냐고 했죠. 저도 동의하고 옷을 구입하러 갔는데 옷가게 가서 사이즈만 맞춰서 입어보고 대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가게에서 본 옷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보여주면서 사이즈가 맞을 것 같으니 이걸로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도 중고로 옷을 사서 입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돌잔치 때 손님들 불러서 인사드리는데 중고로 사서 입을 정도로 아낄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었고 결국 다투다가 한복을 빌려 입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의 생일은 아니지만 많은 지인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아들의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인데 대뜸 중고로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평소에는 코스트코에서 생수를 사다 먹는데 생수가 다 떨어져서 집 앞 마트에서 생수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1,100원짜리 생수인 삼다수를 사왔더니 비싼 걸 사왔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올해 초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첫 회식에서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술과 안주를 추가하다 보니 회식비가 23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삼겹살이지만 7명이 술과 함께 기분 좋게 먹다 보면 23만 4천 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회식이었고 좋은 분위기라서 제가 결제를 했는데 나중에 카드값을 보고 무슨 회식비가 23만 4천 원이 나오냐고 이야기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회사에서 근무했던 부장, 팀장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월 2만 원, 일시불 납부 시 연 20만 원의 회비를 내기로 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쓸데없는 돈이라면서 회비 내지 말라고 해서 부장, 팀장들 모임에 나가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 모임이란 것이 인맥과 정보의 필수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연 20만 원의 회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못 가게 했던 것인데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남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수입차를 타고 명품 옷과 물건으로 제 몸을 휘감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 기준에서도 저는 평범한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회사에서의 지출, 경조사비 등은 제 사회적 관계가 넓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돌잔치 전에 자산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 카드와 계좌에서 4월 총 지출이 200만 원이고 그중 보험이나 집안일로 쓴 돈을 빼고 제가 회식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6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다른 달에는 더 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한 달 용돈 60만 원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 부부의 수입이나 사회적 활동을 생각하면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아낄 것은 아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에서의 저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서는 아끼더라도 정도껏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근시일 내에 수입이 없어서 생계를 걱정할 정도라면 23만 4천 원의 회식비를 제가 부담할 리도 없고 관리자 모임에 나가기 위해 연회비 2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겠죠. 저는 저희 부부가 충분히 만족스럽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저희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지금 사는 집 근처에 각각 한 채씩 집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결혼 전 각자가 구입한 집인데 저는 전세와 대출을 낀 상태고 저도 대출을 낀 상태로 월세 120만 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20만 원 중 90만 원가량은 대출 이자로 납부하기 때문에 순수 수입은 30만 원가량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공동 명의로 현재 집을 사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은 물론 적지 않죠.
그러나 둘 다 정년이 보장돼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어 있고 향후 연금 등으로 생계를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휴직을 제외하고 정상 근무할 때 제가 월 평균 500만 원, 첫 월급은 제가 건드리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3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기 출산으로 기뻐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5천만 원가량 주셨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할 처지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절약만 외치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절약만 한다는 생각에 저의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휴직을 하면서 육아도 함께하고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좋은 구경도 많이 하면 아기 육아와 우리 부부관계에 크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회사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저의 경우 3년간 휴직을 해도 호봉이 인정되어 월급도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휴직 기간 저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고 저의 경력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는 장점이 많은 휴직입니다. 끝부분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할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휴직 기간 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만 따지면서 지나치게 고민하는 겁니다.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모아둔 돈이나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 많이 다툽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제관념이 터무니없고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평균보다 제가 조금 많이 벌고 부동산 투자로 여윳돈도 조금 있고 회사도 안정되기 때문에 향후 예상 수입도 탄탄합니다. 처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박하게 졸라매고 아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제관념의 차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처와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점은 육아 문제인데 처가 아기를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3년간은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우리 부부가 돌봐야 한답니다. 다른 사람,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돌보는 것도 싫다고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제가 육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길래 말다툼을 하다가 육아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했더니 이젠 집에서 도대체 뭘 하냐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회사 다녀와서 저에게 집에서 도대체 뭘 했냐 라고 말하면 여자분들은 질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집안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저에게 육아휴직을 하고 뭘 하냐고 합니다. 육아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기준이 너무 달라서 답답합니다. 육아도 부부간의 의논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나가야 할 텐데 처와 저는 육아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자기 개발 혹은 미래 설계 문제입니다.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를 1년 남기고 있고 박사 논문을 향후 3년 내에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저도 저의 자아 실현이나 자기 발전을 위한 욕심과 노력은 잘 알고 있기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와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려와 이해가 앞서 말씀드린 경제관념과 육아 문제와 결합하면 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되어버리니 저로서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석사 학위 취득하고 박사과정 1년 남았는데 공부는커녕 돈 문제와 육아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는 문제로 싸우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인지라 제 능력 100을 회사 일에 30, 육아에 40, 공부에 30 사용한다면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에 차라리 육아 50, 공부 50을 하겠다고 휴직을 하기로 한 것인데 이젠 육아 50이 적다 많다로 싸우고 있는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삶의 50% 가까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남성이 얼마나 될까요? 육아에서 제 역할은 대소변 기저귀 갈기, 응가 쌌을 때 씻기기, 목욕 맘마주기,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입니다. 부부 식사는 처가 차리는데 설거지는 하루 한두 번은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당시 돌잔치 한폭 문제였는지 다른 문제였는지 다투던 중이어서 싫다고 했었고 그대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른 남편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노력도 이 정도면 처가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처와 저의 생각은 너무 달라서 답답합니다. 제가 놀러 다니느라 육아에 100을 못한다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의 더 큰 소득과 안정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으니 참 슬픕니다. 참고로 박사 학위 취득 후 취업을 새로 하면 제 경력, 자격증, 학위를 인정받아 최소 월 1천만 원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돌잔치 전에는 돌잔치 준비 때문에 책 한 자 못 봤는데 이젠 정말 공부해야 하거든요.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진실입니다. 제가 긴 시간 써서 거짓말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할까요? 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처를 만났고 열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고 주변의 대부분의 부부를 봐도 저희만큼 오랜 열애를 거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기가 태어났고 미래를 위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관념과 미래를 위한 가치관이 서로 너무 다르고 간격을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처가 잘못된 점은 처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처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 차이로 싸우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 절박한 상황에서 하소연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어느 정도 달리면 이 글을 같이 보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부부, 이젠 화가 나면 욕을 하면서 싸웁니다. 저도 처도 서로 욕합니다. 제가 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처가 다 잘한 것도 아닙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처도 양보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